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진바이오텍의 상한가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마니커, 하림 등의 상승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진 오늘입니다. 경기도 김포 또 파주 쪽에 추가적으로 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을 받았고요. 추가적인 의심 신고 지역도 속출하면서 참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바이오주들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지금도 하한가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냥 모든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꺾인 것만은 아닙니다. 메지온에 대한 추가적인 이벤트 기대감은 여전해요. 다음 달에 미국 FDA의 리뷰 미팅이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고요. 텔콘 RF 제약의 경우는 7% 가까운 상승세 여전히 유지합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신라젠은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헬릭스미스의 쇼크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주들 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세계 볼까요? 면세점 사업 여전히 괜찮고 또 종속회사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주가 2% 넘는 상승이고 최근 두어 달 사이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죠. 26만 7,500원 현재 기록되고 있네요. 이것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부터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앱티브라는 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어떤 모습일까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제 현대차그룹은 자금을 대고 앱티브는 기술력을 앞세워서 윈윈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것인데 2024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 자율주행차를 돌아다니게끔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그 가운데서 관련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합니다. 더 미동 현재 13% 넘는 상승세인데 그 외에 관련주를 엮이는 종목들은 그렇다 할 강세를 보여주지는 않는 모습을 확인되네요. 다음 현대모비스 챙겨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한 앞서서 살펴드렸던 자율주행차 관련한 이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들을 향한 수급 개선과 실적 개선, 신차 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 등등에서 좋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규모는 3,2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자사주 매입 그 뉴스와 함께 또 올라가고 있는 현대모비스인데요.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OLED 관련주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은 힘스가 7% 넘는 상승세, 주성 엔지니어링, STI, ICD 등등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LGD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OLED 관련 투자요. 그리고 삼성도 OLED 쪽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하겠다,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시장에서 소외를 받습니다. 낙폭이 좀 두드러지던데 지금도 5%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또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미국 무기를 구매할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방위주로 엮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역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LED 관련주 먼저 볼까요? 네. 삼성이 이쪽을 향한 대대적인 투자를 다 내가겠다. 또 네. LG 디스플레이도 그동안의 전략을 수정해서 OLED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이세요? 네, 일단은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업체들 수혜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항상 고민되는 게 그러면 수혜가 된 종목들이 뭐가 될까? 이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쵸. 옥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옥. 그래서 참 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되고 지금 그리고 제 예상은 그래요. 투자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중국보다 그래도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저는 품질 그리고 수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중국의 BOE가 중국의 어떤 큰 지원을 얻고도
점유율을 빠르게 잡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미국의 제재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 문제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를 하느냐가 아마 중국의 BO의 관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의 업체들이 수율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이 시장을 확고하게 점유율과 그리고 지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수율과 연관된 종목들을 봐야 되면은 그 수율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각과 증착 공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관련 종목들이 ELP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업체고요. 그 제이스텍이나 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각 공정과 연관된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수율과 연관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들도 대장주가 될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수율과 연관된 검사 장비 그리고 시각과 증착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요 중심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경쟁이 좀 숙명적인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CD에서 중국의 어떤 대량 공급을 해서 가격을 하락을 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적자까지 전환이 텐데 지금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게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뭐 삼성,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타나겠지만은 대규모 투자와 연관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전방업체들보다는 부품주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율과 연관된 검사 장비 그리고 증착과 시각 공정에 연관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점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신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뭐 투자 의견은 좋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뭐 옥석 중에 옥이라고 네네. 한다고 말씀 주셨던 그 종목들요? 뭐 네네. ELP, ELP라든지 힘스 말씀 주셨죠. 예, 제이스텍, 힘스 이런 종목들. 네네네네. 네. 지금은 어쨌든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치고 나간 종목들이 대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장이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방금 말씀하신 종목과 플러스해서 ELP라든지 제이스텍도 한번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찍 강한 모습이긴 한데 뭐 굳이 이제 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장기적으로 보는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 좀 챙겨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볼게요. 최근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부품주들도 당연히 완성차 잘 가니까 이제 부품주들도 다 따라가는 구조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얘기들, 환율도 우호적이고 게다가 현대모비스는 자사주 매입까지 뭐 등등해서 좋은 소식들만 뭐 일색인 것 같은데요. 눈여겨봐도 될까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네. 그 팰리세이드라든지 소나타 신차 출시가 되게 되면서 네. 주가가 부품주가 많이 갔을까요? 완성차가 갔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뭐 부품을 많이 뭐 수요가 된다면 부품주들이 먼저 뭐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제가 보기에는 완성차보다 부품 쪽으로 네.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팰리세이드라든지 소나타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그 외관이라든지 그리고 레일램프 이런 부분과 연관된 뭐 SL이라든지 평화전공 그와 연관된 부품주들이 더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성차보다는 일단 이것도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R&D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완성차보다는 제가 봤을 땐 부품주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룹사 내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기업 차원 내에서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타사보다는 자사 부품 회사 쪽으로 제가 볼 때 이 R&D에 집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보다는 현대모비스를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뭐 블랙박스 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업체도 강세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저는 유니캐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유니캐스트라는 회사의 어떤 자회사가 네. PLK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이 솔루션을 현재 현대차에 공급할 예정인데 이 PL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분을 10.8%나 또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그 우리가 수소차 우리가 처음에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 물론 수소탱크를 개발하고 있지만은 현대차가 일진다이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오늘 미동이라든지 여타 다른 그 블랙박스 팅크웨어 이런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적인 연관성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숨겨진 유니캐스트 같은 종목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5세대 그 자율주행은제 시범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모 같은 종목들도 어떤 테마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신차 효과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어쨌든 중요한 건 판매량이거든요. 완성차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신차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품주를 먼저 봐야 되는 관점에서 저는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거의 연관된 부품주들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좋아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만도에 대해서는 다소 네. 보수적인 시각을 그리고 현대모비스 또 유니캐스트 네네.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도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 수소차 말씀 주셨지만 일진다이아도 그렇고 풍국주정도 그렇고 관계사로 있다더라 기술력 네네. 가진 업체들을 관계사 자회사로 두고 있다더라라고 하면 그렇게 막 올라갔었잖아요. 한번 그 흐름도 한번 상상의 고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좋아요 의견 찍고 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해진 그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올라오나 했는데 또 악재이고 네네. 참 이걸 벗어나기가 힘드네요. 한국항공우주는 어떤 시각이세요? 참 안 될 땐 뭘 해도 안 돼요. 참 그렇죠. 세상에 만사가 좀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무기 구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뭐 조정의 빌미 핑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그 전까지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수입을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5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 29,000원대에서 뭐 4만 원대까지 그렇죠. 올라왔다 보면 30% 네.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조정에 대한 빌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조정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테마주처럼 무조건 급등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주가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무기 구입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의 어떤 빌미가 좀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전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시 매수보다는 관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36,000원대, 35,000원대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관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35,000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반쪽가 좀 회복되는 구간에 진입이 됐지만은 안 좋던 것이 그러니까 악재 해소지 호재가 아니거든요. 호재가 발생되면서 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한국항공우주는 갈 길이 멀다라는 관점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일단 나빠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장 탑픽으로는 뭐 물론 OLED 관련주들도 뭐 좋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현대모비스에 한 표를 던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24일) 화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려왔던 이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지연 소식에 예상과 달리 바이오주들은 리스크 해소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코스닥 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오늘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마감이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27일에 미국 마이크로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권사들은 이 실적을 확인하고 IT톱의 행방을 좀 찾아보자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의 상승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강부합권에 49,500원의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본주와 방향은 엇갈렸습니다.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가 마쳤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양산 소식 들어오면서 현대차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7%의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이버도 흐름 좋았습니다. 강부합권에서 157,500원에 기록하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마감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흐름이 제일 좋았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새로서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2거래를 연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3.1%까지 탄력 유지가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5만 9,500원 선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도 흐름 좋습니다. 1% 가까운 상승입니다. 32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시밀러 투톱의 방향은 엇갈린 모습입니다. 오늘 장통 틀어서 셀트리온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의 랭크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1.7%의 강한 조정받았습니다. 16만 8천 원 선까지 밀리면서 1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장 6% 넘게 급락하면서 종가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4%의 탄력 보이면서 31만 8,500원까지 일단 주가가 회복이 나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오전장과 비교해서 후장 들어서 이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시, 3시 부근 들어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 그래도 견조한 흐름 유지가 됐었는데요. 후장 들어서 탄력 빠지면서 약부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만 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3% 가까운 탄력으로 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0.7%의 하락 보이면서 17만 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KMW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0.5%의 상승 압력 보이면서 7만 7,7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기록했고요. 헬릭스미스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상 3상 지연 소식이 있었고요. 12만 원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강부합권에서 19만 6,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에 마감가입니다. 일단 보시면 코스피가 2,101.04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 3시, 2시 50분 부근에 2,100선 돌파가 나왔고요. 후장 들어서 2,100선에 대한 강한 저항을 느끼나 했는데 다시 고가 부근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2,100선을 다시금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45%의 탄력을 보이면서 고가 부근에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2,101.04포인트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49% 하락을 하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헬릭스미스의 약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OLED 관련주들,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신고가 행진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 지수의 하방을 조금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약부합권에서 641.84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저가 부근에서 종가를 기록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죠. 당연히 현대차 그룹주들입니다. 미국 자율주행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와 함께 자율주행 부품 관련주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종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2시 30분 부근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인데요. 가격 제한 폭에선 조금 멀어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21.5% 급등입니다. 6,33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대성혜택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990원에 대성혜택은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도 종가 체크해 볼 텐데요. 연천 이어서도 김포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확진 판정이 좀 안 좋은 게 한강 이남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니커가 장중 신고가를 또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한가는 좀 풀리면서 15%의 급등입니다. 1,525원까지 종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뽑혔던 체시스가 오늘 하루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체시스는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진바이오텍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7,77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마니커 15% 급등입니다. 하림도 9.9% 상승하면서 3,855원의 주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특징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전 섹터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그런데 악재가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현재 삼성중공업의 수주 두척 취소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도 여기에 수주 취소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면서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중공업 장중 좀 주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종가도 보시면 장대 음봉 나왔고요. 3.2% 하락하면서 8,100원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여기에 저가 메리트를 주목하면서 7거래일 연속 대량으로 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까지 점검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대비해서는 수급이 좀 부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2,1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도 담습니다. 3,746억 원,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강하게 오늘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1,637억 원 매도세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매매 동향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기관이 후장 들어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83억 원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매도 우위를 외쳤습니다. 외국인 혼자 코스닥 시장 213억 원 사들이면서 방어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